일명 돈지랄을 니주가리 씨발 나중에 정말 대가리가 빠개질 거거든요. 앙심고백까지 떨 정도. 큐. 안녕하세요, 연반반이라고 합니다. 제가 첫 영상 제작에 앞서서 일단 처음 보는 얼굴이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성형외과 전직 직원이었어요. 제가 성형외과에서는 거의 원장님 빼고는 부서별로는 다 있어 봤던 것 같은데, 처음 성형외과 컨설팅 업체 직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요. 성형외과 코디네이터, CS 부서, 그리고 상담실장, 총괄실장 이렇게 쭉 근무를 해오다가 지금은 잠깐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계기는요. 워낙 요즘 성형이 핫하잖아요. 그리고 성형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했지만 또 앞두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현실적으로 팁이 되는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말고요. 제가 성형외과 전직 직원의 앙심 고백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눈치 볼 윗 상사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내용을 좀 공유를 하고자 해요. 제가 오늘 첫 영상인 만큼 굉장히 빡센 주제를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성형외과 고르는 방법, 그러니까 성형을 잘하는 성형외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첫 영상 주제는 성형을 잘하는 병원 고르는 방법 10가지. 10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병원 홍보를 많이 하지 않는 곳을 찾아라 입니다. 자, 우리가 성형을 이제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제일 첫바따로 하는 게 뭐죠? 인터넷 검색이에요. 그러면 요즘 수많은 성형 관련 어플, 카페, 마미톡, 강북언니, 여우같은년아 등등 굉장히 많은 성형 관련 업체 정보들이 나올 텐데, 이 한두 시간 정도 서치를 해보면 유독 내 눈에 각인되는 병원 이름이 한두 군데 정도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두 시간 투자해서 돌아다녔는데도 이렇게 많은 병원 이름이 띈다는 얘기는 그거에 비해서 몇백 배, 몇만 배 정도는 더 홍보를 한다는 얘기인데, 성형을 잘하는 병원, 성형 실력이 좋은 병원은 이렇게 무리해서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성형외과가 성형외과 홍보에 투자하는 일명 돈지랄을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 그 액수가 굉장히 어마무시하거든요. 근데 정말 성형을 잘하는 병원은 이 입소문, 소개로 찾아오시는 고객님들이 훨씬 더 많아요. 물론 성형외과가 요즘 홍보는 필수가 됐어요. 안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과하게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홍보를 많이 하는 병원은 과감히 제끼셔도 좋습니다. 진정한 제야의 고수는 음지에 짱 박혀 있거나 정말 맛집은 방송 잘 안 하죠. 이렇게 과한 홍보를 하는 병원은 리스트에서 미리 빼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원장님이 적은 소규모 병원을 골라라 입니다. 일단 첫 번째에서 우리가 듣보잡 병원을 우리는 걸러야 되는 게 아니라 듣보잡을 찾았다고 하면요. 두 번째, 원장님이 많은 대형 병원보다는 저는 1인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병원을 조금 더 추천을 해드려요. 이 대형 병원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대형 병원은 원장님이 많은 만큼 그만큼 원장님의 이직률도 높아질 수 있어요. 원장님의 이직률이 높아진다는 건 내가 이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2, 3년 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찾아갔을 때 내 담당이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책임 전가를 하는 문제도 솔직히 생길 수도 있고요. 이 병원이 온전히 내 수술 정보를 정말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후에 받을 수 있는 관리가 조금 더 소홀해지고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새내기 원장님이 상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명 쇳병아리, 아니지, 햇병아리. 그래서 이 실력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 원장님에게 나의 소중한 얼굴을 맡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추천하는 소규모 병원이란 어느 정도 좀 경력이 있는 너무 젊지 않은 원장님께서 한 자리에서 오래 해오셨으면 더 좋고요. 성형외과 전문의를 찾아서 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성공 확률이 좀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손떨 정도의 늙은 원장님만 아니면 전 젊은 원장님보다는 좀 나이가 있으신 원장님을 조금 더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병원 서치를 할 때 그러면 도대체 뭐 어떤 병원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네이버 검색보다는 좀 구글링을 더 추천을 드려요. 약간 CSI 빙의해서 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가는 재미도 있을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성형을 한 사람들이 후기를 남기는 카페, 뭐 블로그, 뭐 어플 여러 가지가 있기도 한데 거기서 쪽지나 이런 걸로 그 공유를 해서 정보를 받을 경우에도 흔히 말하는 병원의 브로커, 그 마케팅 직원들이 대신 병원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환자인 척하고 여러분을 유인할 가능성이 높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거 거르는 방법은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다뤄볼게요. 근데 이렇게 눈알이 빠지도록 검색하는 거는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요즘 상담 비용이 적지도 않아요. 적게는 10,000원에서부터 뭐 2, 3만 원, 그 더 받는 병원도 제가 보기는 했는데 뭐 땅 파면 10,000원 나와요, 우리가? 이런 소중한 나의 돈을 홍보에 엮여서 여기저기 뿌리고 다닐 바에는 차라리 인스타 할 시간 조금 줄여서 우리가 서치 시간에 좀 더 투자를 해서 병원을 찾는 것도 방법이고 미리 병원 목록을 추리는 것도 여러분한테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이게 병원을 여기저기 예약하고 뭐 3군데 5군데가 넘어버리면 나중에 정말 대가리가 빠개질 것 같거든요. 몰라요. 무슨 상담을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고 혼란이 옵니다. 엑기스만 줄여서 미리 리스트를 짜보시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상담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라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병원을 가요. 병원을 가서 원장이든 실장이든 상담을 할 텐데 이 상담에 대한 내용, 예측 결과가 너무 훈훈하기만 하다. 그건 객관적인 상담을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뭐 누가 봐도 이런 말씀은 조금 신뢰가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내 얼굴이 네 주갈이 씨밥바다. 네 주갈이 씨밥바다. 뭐 너는 눈, 코만 했을 경우 뭐 예를 들어 전지현, 한예슬, 김희선?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이런 식으로 너무 그 기대 심리만 끌어올려서 상담을 하는 병원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객관적인 상담이 가능한 병원은 내 본판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한 현실적인 결과 아니면 내가 원하는 성형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사례 등을 좀 솔직하고 좀 담백하게 얘기해 줄 수 있고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병원이거든요. 혹시 여러분이 다녀온 병원 중에 이런 곳이 있었다. 내 마음이 너무 훈훈해졌었다. 그냥 좋은 추억으로 남겨두시고 그거는 그 가야 할 수술 받아야 할 병원에서는 과감하게 좀 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비포 애프터 사진으로 환자를 현혹하지 않는다입니다. 자, 아까랑 같은 맥락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병원을 가면 우리가 비포 애프터 사진을 비교하면서 이제 상담을 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니주가리 씨빠빠 좀 다시 등장할게요. 성형을 한 지 눈, 코 한 지 한 달 만에 애프터 사진은 거의 강남 미인도에 나올 법한 여자가 돼 있다 하면 솔직히 그거는 은은님의 손길이라고 보기보다는 포토샵 장인의 손길이 닿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우리 성형 많이 하잖아요. 포샵으로. 저도 해봐서 알지만 어느 정도 보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기술자들이 스쳐간 흔적은 차마 저희가 골라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성형 예측 결과를 내가 모르는 그 와중에 믿고 의지할 만한 건 비포 애프터 사진밖에 없는 마음은 잘 알지만, 솔직히 비포 애프터 사진을 정말 실사진으로 쓰는 병원은 거의 없어요. 90% 이상이 약간이라도 손을 좀 댄 경우가 있고요. 혹시나 이게 정말 원장님이 신의 손이라서 정말 이렇게 그 사람을 많이 바꿔놨다 한들 그 사진 속의 여자는 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달라요. 피부 두께, 뭐 얼굴 뼈 구조, 뭐 우리가 갖고 있는 비대칭, 하여튼 그 여자와 나와는 똑같이 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대신 뭐 이 병원이 뭐 자연스러운 걸 추구하는 병원이구나, 아니면 좀 빡세게 화려한 걸 추구하는 병원이구나, 이 정도는 가늠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만 참고용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내 목숨 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형을 잘하는 병원은 이렇게 비포 애프터 사진으로 환자를 현혹하지 않습니다. 자, 5번째, 할인율이 너무 큰 병원은 그만큼의 이유가 있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상담을 어느 정도 마친 후에 실장하고 요거 제일 중요한 쩐 얘기를 하겠죠. 쩐 얘기를 할 건데, 수술 비용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수술 비용이 다른 병원에 비해서 너무 저렴하다. 이 성형도 시세라는 게 있어요. 뭐 성형외과 치고 뭐 강남역 시세, 압구정역 시세, 논현동 시세, 뭐 여러 가지 청담동 시세, 어느 정도 그 주변 상권에 매겨진 가격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이 성형 시세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처음에는 뭐 500을 불렀다가 후려치면 후려치는 대로 후려쳐져서 나중엔 깎여졌다라는 경우가 있으면, 이런 경우는 조금 의심해 보셔도 됩니다. 입장 바꿔 내가 만약에 의사예요. 나는 굉장히 성형에 대해서 프라이드도 있고 실력에 대해서 프라이드도 있고, 환자는 정말 양심적으로 수술을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는 원장님이 왜 성형외과 가격을 굳이 시세보다 낮게 받을 이유는 솔직히 없잖아요. 있겠어요? 성형외과는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마진이 많이 남아서 뭐 고객들에게 저렴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박리담의 도소매점은 아니에요. 병원이 제가 봤을 때 성형을 잘하면 좀 프라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콧대를 올리는 병원도 있기는 한데,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나의 얼굴을 다루는 부분인데 너무 저렴하게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후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그래서 많지는 하더라고요. 저의 환자들의 밥벌이 수단을 더 하고요. 이 잘못이 그냥 제 스스로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를 더 내고 하라고 할 것이고, 그냥 좀 별나다.